동안 즐겁게 그리고 지역에 도움이 되게 잘 살겠습니다. 곧 전입신고하겠습니다. 오기 전에 만덕의 동네 주민분들 뵐 일이 있었는데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저와 함께 와주셔서 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곧 하고요. 제가 이제 이삿짐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많이 살 건데요. 안 그래도 이제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당근을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예, 먹는 당근 아니고요. 중고 거래하는 거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중고 거래로 물건을 좀 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참 출마하겠다고 이사하고 전입 신고한 것도 다 기사가 되는 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대단지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다 오늘 오전에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기회가 된다면 자가주택도 구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전입 신고를 했다는 거 이거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부산에 계속 남아서 어떻게든 이제 부산을 챙기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궐선거 같은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굳이 전입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주소를 안 옮겨도 되는데 옮겼다는 의미는 일단 이 지역에서 확실히 본인이 정치적인 터를 잡겠다라는 이런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 만덕동에 한 3,000세대 되는 대규모 단지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아마 전세로 이제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 네. 오늘 전입신고까지 마쳤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대치동에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아예 이제 주소지를 이제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에서 그냥 잠시 내가 선거 치르러 온 게 아니라 아예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어떤 정치적인 앞으로 활동들을 하겠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선제적으로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법적으로 지금 이 지역에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왜냐하면 4월 30일 날까지 전재수 의원이 일단 사퇴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사퇴 당연히 하시겠죠. 뭐 본인은 일단 시장을 나가시니까 예.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이제 가서 선제적으로 일단 지금 하는 거고 아마 지금 본인도 계속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일단 접촉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 한 12만 명 정도 아마 유권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는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예전에는 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는데 전재수 의원이 워낙 이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3선까지 했던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느 쪽으로 이제 이게 쏠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구도가 어떻게 잡힐지 아직까지 이제 지금 국민의힘도 안 정해졌고 민주당도 지금 누가 나올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본인이 가서 일단 쐐기를 받고 일단은 먼저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도요. 끝까지 부산에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내려왔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제가 여기 짚고 있어요. 건승하십시오. 네, 잘하겠습니다. 요번에 꼭 해야 돼. 여기 짚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한 번만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한동훈님. 맞아요. 고맙습니다. 대단지 이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여기서 정치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보수 재건을 이뤄낼 수 있는 동남풍이 불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보수 재건의 시작을 부산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근데 말을 저렇게 해놓고 낙선하면은 금방 주소지 옮기는 게 정치인들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이번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2028년도에 또 총선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당연히 염두를 해둔 행보일 것이다. 예. 특히나 이제 그 부산이라는 곳을 본인의 발판 삼아서 정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전에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같이 지역 기반을 부산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도 있는 거죠.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떤 토대로서 부산이 행해지다가 보수 정당의 한 축을 형성했던 것도 맞거든요. 예. 뭐 그런 식의 큰 포석을 갖고 뭐 출마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부산 그 해당 지역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 의원이 사실 터닫기를 잘 해놓은 상태였고 네.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 만만치 않은 선거구입니다. 박민식 전 장관이 재선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박 장관이 열심히 뛰고 있고 박민식 전 장관의 경우에는 오전에 아마 기자회견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기도 끝까지 열심히 뛰어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만약에 끝까지 행보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단일화가 되든 되지 않든 어찌됐든 시너지가 나는 그런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지도 잠시 뒤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언제 할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는 4월 29일과 30일 사이에 사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지도를 좀 보시면요. 법정 사퇴 시한이 이번 달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이후에 사퇴를 할 경우에는 보궐선거가 이번 6월에 치러지는 게 아니라 내년 4월로 넘어갑니다. 전재수 후보가 언제 사퇴하느냐에 따라서 부산 북갑에 보궐선거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결정을 한 거면 지금 하면 될 일이지 왜 시점을 보느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만약에 그냥 29일, 30일까지 보다가 후보가 마땅치 않으면 사퇴를 5월로 넘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명분이 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일부러 뭐 민주당이 후보가 없으니까 넘기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사퇴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네.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도 이미 그렇게 밝혔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까지 출마하게 되면 3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단일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3명이 만약에 끝까지 가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또 전재수 의원이 이제 부산시장에 나와서 선거운동하면서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구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충분히 민주당도 싸워볼 만한 곳이고 또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같이 하게 되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는 아마도 4월 30일 전에 사퇴하지 않을 거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보궐선거 지역으로는 확실히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주셨습니다. 북갑 당협위원장이죠. 서병수 전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산의 사선중진 김두업 의원이 당의 무공천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후보를 내지 않고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이죠.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한동훈 전 대표를 설득을 해서 우리 당과 민주당을 양자구도로 만들든지 그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않고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답답한 마음에 무공천도 방법이다. 무공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당으로서 북부갑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보를 안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에서는 무공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부산 지역에서 오래 정치를 한 서병수 전 의원이나 김두업 의원이 무공천도 염두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어쨌든 한동훈 후보의 의지는 강하니까 출마 의지가 3파전 만들어서 민주당 주는이 그냥 우리가 내지 말자 이런 주장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단은 당에 압박하는 전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런 전술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전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가 친윤, 반윤 여전히 찢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 헌법파, 반헌법파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어쨌든 보수를 쇄신하겠다, 개혁하겠다 이런 틀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 역시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윤호개인 세력과 지금 장동혁 대표 쪽과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갈 건지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저러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추후에 뭐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뭐 개헌파와 반개헌파가 단일화를 할 수 있나요? 경찰하고 도둑이 같이 단일화를 할 수 있나요? 일단 구조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둑이 반성을 하고 개과천선하면 가능도 그렇죠. 하지 않나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자기 걸 포기하고 합치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실제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를 내쫓지 않았었더라면 저런 얘기들은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 강을 건너버렸거든요. 어쩌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의 사이는 민주당과의 사이보다 제가 볼 땐 더 멀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수의 어떤 실권을 쥐고 싸우는 전장이 이 부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산 시민들은 과연 어느 보수에게 표를 줘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갈리겠지만 결국엔 또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머리가 기존의 보수 세력을 자임했었던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유권자들은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웬만하면 안 끼어들려고 하는데 네. 이 정당을 두고 이 도둑과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비유로 드신 거지만 선거 임박해서 좀 부적절한 표현 같고요. 물론 이제 그간의 행보에 대한 평가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뭐 특정인을 갖다 경찰로 비유하고 또 특정 정당을 도둑으로 비유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둑과 경찰의 비유는 좀 과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박형준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선대위에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 북갑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북갑의 후보를 공천을 하고 승리를 위해서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랑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뭐 어쨌든 누군가로 단일화를 하자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참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한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재보궐선거가요. 지금 많게는 한 10몇 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의 어떤 지금 사실은 이제 민주당 대부분 다 민주당 지역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번에 잘하면 의석을 지금 현재 107석이잖아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 대구가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이 되면 그건 아마 이제 그걸 할 텐데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민주당 쪽에 어떤 의석이 비는 지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정상적인 당 지도부라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지역들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선거라는 게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라는 게 결국은 같은 진영, 같은 이 뜻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겨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보면 지금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부터 일단 틀어졌는데 그렇다면 부산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17명이 현재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그럼 본인들 지역의 구청장들 선거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시장 선거 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분위기를 살리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북갑에 지금 국민의힘도 내고 한동훈 전 대표 나오고 이렇게 끝까지 가면 분위기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럼 뭔가 정치적인 어떤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김도우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병수 전 의원이나 김도우 의원이 한 이야기는 네. 결국은 윈윈하자는 거거든요. 선거 앞에. 근데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원칙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으로서 후보를 내야 된다. 뭐 당이란 당연히 후보를 내겠죠. 그렇지만 좀 더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부산 지역의 의원들이 정책 판단을 내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든 간에 당의 어떤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어떤 후보로 단일화해야지만이 승산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그걸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의원도 있지만 보수 유튜버 이영풍 전 기자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주목받는 게 하정우 수석이 과연 나올 것이냐. 뭐 이게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개혁신당도 후보를 낼 것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파전, 뭐 더 많으면 5파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 후보가 다 몰리게 되면 민주당에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 수석이 오늘도 어떤 말을 꺼냈는데 어떤 얘기했을지 들어보시죠.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청와대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당분간은 일을 하는 걸 선호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네가 결정해라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남는 걸로 결정을 하겠죠.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에 만날 계획이라고 그러던데 연락 안 왔어요? 네, 저는 연락받은 바가 아직은 없고요. 정무수석 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했을 수는 있으나 예. 또 마찬가지 정무수석께도 따로 연락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결정하라면 청와대에 남는 것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정우 수석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나오고 싶은 건지 안 나오고 싶은 건지 어떠겠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안 나오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일부에서는 저렇게 하는 게 몸값을 더 띄우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하정우 AI 수석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계속 같이 일을 하자고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나와서 과연 또 좋은 성과를 낼지도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정말로 필요해서 차출이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나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허용해주고 그러고 나가면 어느 정도 대통령의 지지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계속 AI 수석으로 일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혼자 나가가지고 과연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입장에서 그게 정치적으로 큰 의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같이 일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냥 AI 수석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하정우 수석이 일단 저렇게 계속 인터뷰를 응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본인이 뭐 결정을 안 나고 안 나가겠다 그러면서 계속 저런 출마와 관련된 인터뷰를 응하고 있잖아요. AI 정책 때문에 잡은 거 아닐까요? 근데 뭐 그 AI는 별로 주목이 안 되고 저 이야기만 주목이 되고 둘째는 저렇게 되면 대통령한테 큰 부담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이 나가면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는 걸로 되잖아요. 지금 말 자체를 보면. 예. 그럼 자칫하면 이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한동훈 전 대표 아니면 뭐 국민의힘 후보 뭐 이런 대결로 지금 갈 수가 있잖아요. 대리전처럼 돼서요. 그러니까 가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한테 큰 부담이거든요.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그리고 당이 지금 계속 나가겠다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안 나가면 그러면 당에서는 대통령이 못 나가게 해서 뭐 이 선거 졌다. 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자칫하면 정청래 대표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청와대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는 좀 물밑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자꾸 하정우 수석의 어떤 언급 자체가 대통령이 자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에서 이거는 저는 솔직히 참모로서는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을 거라면 좀 빠른 명확한 정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살고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당권파들이 마치 경기는 포기한 것이냐는 행동하고 있어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더더욱 그렇고 제가 마지막으로 경기에 오는 것은 제가 비록 제명당한 상태이지만 보수정치 때 한 정치인으로서 보수정치는 경기 수도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수원에 갔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미국에 이제 방문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미국에 지방선거 표가 있나? 국민의힘 당권파가 마치 선거를 포기한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을 리더가 주면 안 된다라고 또 직격을 했습니다. 여성훈 부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제 부산 출마설이 유력한데 무소속으로 이렇게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각을 세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 재건, 무너진 보수를 다시 세우겠다 이러한 기치로 전국 선거를 뭐 이렇게 뛰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을 정해가지고 아마 출마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는 부산일 가능성이 높은데 부산에서도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와 한번 붙어야 되거든요. 민주당 후보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진짜 보수인가 이렇게 이제 그 대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도 공격하고 국민의힘 후보도 공격하고 이러한 뭐 선거 전략 전술이 계속 앞으로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 하나 근데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가신 것이 뭐 선뜻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공격하는 게 효과는 있을까? 뭐 지금 미국에 표가 있냐, 미국 왜 갔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뭐 보수 중에 많은 분들은 한미동맹 또 미국과의 관계, 국제관계 이런 것들을 또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 미국에 간 것을 그냥 헐뜯기 위해서 비판한 것처럼 보여서 약간 좀 역시나 한동훈 전 대표가 큰 정치하는 모습은 쫙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 과연 전 대표 부산에 출마할까요? 전재수 전 장관이 이번에 부산시장에 출마가 확정이 되면서 그 지역이 재보궐 선거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졌죠. 그러면서 자, 한동훈 전 대표 지역구를 그곳으로 결정할 것 같은데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래와 함께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렇게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시
찍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노래 가사처럼 사실 읽기 쉬운 마음입니다. 선거를 나간다 만다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또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부산과 부산 시민의 삶을 더 좋게 하는데 정치인으로서 큰 목표가 있습니다. 자, 문주영 대변인. 저는 노래 가사처럼 읽기 쉬운 마음이다. 부산에 깊은 애정이 있다. 읽기 쉽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짐작하는 것처럼 부산에 출마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뭐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은 이제 부산 북갑 출마를 사실상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읽기 쉬운 마음이라는 그 답변으로 북갑 출마에 대한 어떤 답변을 대신했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 최근에 뭐 부산 북갑 가서 서병수 당협위원장을 만난다든지 북갑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게 좀 선거를 쉽게 하고 싶은 마음 또는 국민의힘의 무공천을 바라는 마음 이런 식으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그냥 내가 다자 구도가 되든 어떤 구도가 펼쳐지든 간에 정정당당하게 북갑의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줘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엄연히 이렇게 그 서병수 위원장과 오찬도 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그 모습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지도부한테는 또 굉장히 날카로운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뭐 53일 정도 지방선거가 남았는데 적어도 부산 북갑 시민들한테 떳떳한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떤 구도가 형성되든 간에 내가 나가겠다. 이 정도의 발언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은 그래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 조금 전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공식 선정이 됐죠. 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무공천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이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있고 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자객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또 일부 유튜버가 나온다는 얘기도 극우 강성 유튜버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 판도가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한들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청와대에서는 하정우 AI 수석이 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 부산 북구갑 선거 구도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 선거라고 하는 게 인물 구도 바람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자체에서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이니까 개인의 역량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어떤 그 여론조사 같은 데에서는 마치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것과 같은 그러한 여론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 출마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구도가 아닐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어떤 사람을 공천하느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뭐 하정우 그 수석을 비롯해서 누구를 공천하느냐 여러 가지 아직 변수는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제가 좀 전에 AI 수석 얘기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네. 대통령이 뭐 누가 자꾸만 나오라고 하는데 뭐 일을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정우 수석한테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저 같으면 하정우 수석이 대통령으로서 나오지 않았으면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다면 저는 공개적으로 그런 말 자체 안 하고 하정우 나가지 마. 당에다가 그런 말 바람 넣지 마 하면 끝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정우 수석이라고 제가 한번 바꿔본다면 하정우 수석이라고 한다면 제가 나갈 마음이 없다. 그럼 누가 물어보면 안 나갑니다 하면 끝입니다. 근데 하정우 수석 그 어느 때보다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면 뭐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느낌은 출마하겠네. 그런 느낌. 마지막 3번째. 조성래 사무총장이 하정우 수석을 만났습니다. 그 뉘앙스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 뉘앙스를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근데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굳이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예.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 그 현상을 봤을 때는 저는 뭐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하정숙 뭐 이름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의 배우도 있으니까요. 인지도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선거의 또 관건이 되겠죠. 자, 일단 저희가 정정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뉴스톱10에 출연해서 서병수 당협위원장이 본인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한 다음 날 국민의힘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보궐선거가 확정되면 당협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새로 규정을 만든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사퇴 조항에 관내 국회의원 선거 실시 사유 발생 시에 불출마한 경우가 적시돼 있다고 알려왔고 이게 확인됐기에 바로 잡겠습니다. 거주할 만한 곳을 둘러봤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사실인가요? 제가 부산을 원래 대단히 좋아하고요. 부산 시민과 부산의 발전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뭐 옛날부터 그랬고요. 지금 더더욱 그렇고요. 제가 부산과 부산 시민의 삶을 더 좋게 하는데 정치인으로서 큰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노래 가사처럼 사실 읽기 쉬운 마음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요, SNS를 통해서 부산 만덕에 집을 구했다. 이 중학생들과 만났던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집을 구한 거 이건 뭐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주소지 이전하고는 저는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장은 이제 주소지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출마하면서 집도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굉장히 공격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집을 구했다는 것은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뜻이고 부산 이 북갑 같은 경우는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만덕 동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내려갔을 때도 아마 서병수 전 의원하고 이제 오찬하는 그때도 바로 만덕지구에서 그때 만덕동에서 했었고. 주로 이제 주거 지역이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이제 이미 집을 구한 것 같아요. 아마 지난번에 우리 노행하고 했을 때 아마 그때 이미 아마 계약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셔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출마는 거의 이제 마음을 굳혔고 사실은 그 전에부터도 뭐 대구 출마 등등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처음부터 부산 쪽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성정과 부산 시민의 어떤 이 스타일을 잘 맞고 네. 그리고 부산이라는 데가 지난 이 총선 때 18개 중에서 17지역을 당선했잖아요. 그리고 금정구청장 선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본인의 어떤 성향과 등등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려를 했었지만 지금 대구 지역이 뭐 주호영 의원의 어떤 출마 문제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괜히 시간만 지금 쫓아서 안 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지만 보궐선거라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네. 지금 오늘 51일 남았나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확정을 짓고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 되면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 내려가는 모습이 본인의 SNS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을 가서 또 누굴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서병수 전 의원을 지난번에 내려가서 만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내려가서 또 누굴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공교롭게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현역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됐거든요. 네. 오늘 한동훈 전 대표 내려가는 걸 보니까 혹시 또 가서 주요 인사 만나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선 도중에는 그야말로 이제 적극 지지층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손현보 목사의 아들을 뭐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사실 본선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과 완전 달라진 모습으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본인을 부산시장 후보로 만들어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또 배신자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국민의힘 부산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또 이 스탠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둘이서 연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서로에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접촉은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니면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 할지는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박형준 시장과 박형준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연대 가능성이 좀 제기되는 가운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북갑에 박민식 전 의원이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정리가 없게 될 경우에는 3자 대결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뭐 국민의힘도 이곳에 그 후보를 낸다라고 확실히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도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흘러갈 거로 보시나요? 결국은 서로 단일화에 대해서는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 불출마해라, 후보 내지 말아라, 주장은 팽팽히 맞부딪히는데 서로 논리는 서요. 하지만 그게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공당으로서 후보를 안 낸다면 다른 지역 선거에서 니네는 당으로서 지금 제대로 하는 거냐 이런 또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후보가 지금 예비 후보로 뛰고 있다라고 하면은 후보는 내지만 결국은 본선에서 이기는 게 목적인데 과연 둘이서 나가가지고 표를 갈라먹고서 둘 다 떨어지고 민주당 당선되는 걸 보겠는가라는 차원에서는 범보수 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어차피 단일화해가지고 한번 여론조사 돌리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 본선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 받을지 이게 미리 가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의미한 싸움 하느라고 집안 싸움 나다가 어부지리 시키느니 저는 단일화를 모색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치했던 이런 것보다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를 아우르는 그런 모습까지 함께 보이는 게 선거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에 오늘 도착한 한동훈 전 대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 취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내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사실상 북갑 출마가 확정된 가운데요.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AI 수석의 출마가 8분 능선을 넘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정청래 대표가 직접 만나서 출마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8분 능선까지 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2분 능선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사무총장께서도 만나셨고 우리 당의 중진위원들도 만나셨고 이번 주에 대표께서도 만나 뵙고 직접 출마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결국 민주정부 하에서는 선거 결과가 정부의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정우 수석이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정우 수석 얘기를 처음 꺼낸 게 전재수 후보였고 대통령이 회의 시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작업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만류를 하면서 하정우 수석 이름이 계속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성추인 부대변인님, 예. 이게 지금 의도한 약속 대련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읽어야 되는 걸까요? 일단 하정우 수석의 말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붙잡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정우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이라는 거는 뭐 지금 최근에 나왔던 뭐 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언급 이런 것들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칭으로 부르는 국무위원이나 수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정우 수석만은 하 GPT라는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본인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듣는 답변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주고 있다라는 만족감을 계속 드러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AI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가장 영순위에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끌고 있는 수석을 차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통령께서는 계속 같이 좀 일을 하고 싶은 걸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도 하 수석을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뭐 육고 처력 이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부담을 느끼시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허하실 경우 그렇게 될 경우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보기에 국민들 그리고 또 부산 북구갑의 주민들이 보시기에 대통령이 좀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연출하기 위한 뭐 약속대로나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네. 적어도 대통령이 끝까지 정말 같이 일하고 싶어서 좀 잡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정우 수석을 자꾸 만나서 설득하겠다, 이분응선만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는 그러면 하 수석을 대체할 후보가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하 수석이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건가요? 다른 후보군은 없나요? 이제 하 수석이 아니면 당연히 다른 분을 또 찾을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승률을 높여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기 지역이 북구갑이 사실 전재수 의원이기 때문에 3선을 할 수 있었다. 절대 만만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첫 번째로 조건이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전략공천으로 내려오거나 보궐선거 때 내려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이 그 지역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저기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전재수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토박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전략공천으로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마음이 있고 실제로도 본인의 초중 고등학교 동문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조직력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반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분도 장관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전직 의원도 했고 또 한동훈 대표도 장관하고 또 뭐 대표까지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에 걸맞는 어떤 집권 여당의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하정우 수석에게 눈길이 가는 겁니다. 3파전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조국 대표는 이 판에서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등판이 불확실한 하정우 수석보다는 조국 대표 또 전재수 후보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국 씨가 어디 나가는 건 본인의 자유긴 한데 하남을 얘기하면서 험지 중에 험지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조금 이게 보는 사람이 뭐 저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거기 가면 이분 또 딴 데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재수 의원은 부산 특별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한마디 저항도 못하고 바로 꼬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싸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국 대표는 내일 출마 지역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부산보다는 경기도, 평택이나 하남에 출마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구전의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험지 중에 험지를 간다더니 왜 민주당이 당선됐던 지역이 험지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지역구 안에 있는 분당을 버리고 개항으로 가셨을 때도 가출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부산 남자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부산에서 자신 없으니까 간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가출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집이 이제 어딘지 모르는 미아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저렇게 구도를 만드는 게 한동훈 대표는 부산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빅매치가 벌어지면 더 좋고 이게 명분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지역구로 끌어들이면은 사자 대결 되니까 너무 좋은데 네. 만약 그게 안 되더라도 나는 부산 마케팅 하더니 버리고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렵지만 부산으로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분을 더 얻을 수 있고 또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분은 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싸움꾼이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폄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치인에 대해서 싸움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치인은 뭐 대여 투쟁도 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걸 다 싸움으로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왜곡이거든요. 근데 능력은 다 보였죠. 뭐 엘리엇이나 로스타 같은 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반대할 때 그래도 꿋꿋하게 갔을 때 그것도 싸움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신을 밝혔던 거에 대해서 자기가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밀착형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전재수라서 당선됐다라는 얘기 저도 동의를 하는데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상으로도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헌법의 명령입니다. 근데 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정작 지역 밀착형이다. 나는 거기에 일꾼이다라고 하시지만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에 대해서는 또 지역 주민한테 실망감을 안기는 행보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하면서 내가 하는 게 정말 부산에 도움이 된다. 난 그래서 부산에서 정말 헌신하고 싶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두 사람의 여태까지의 행보를 같이 비교하는 게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로 나오는 선거는 다릅니다만 아마 부산에서 계속해서 두 사람이 맞붙을 것 같습니다.